대한민국 청와대. 여기 실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셰프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장봉환. 요리 실력도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던 남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잘나가던 남자의 인생이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 뒤 물에 빠지고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상합니다. 병원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내 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던 남자 장봉환이 눈을 뜬 곳은 조선시대. 그것도 평범한 여인의 몸이 아니라 조선의 중전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마마인데? 중전이 되실 몸입니다.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 조선의 중전, 김소영의 몸속이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그것도 하필 왕의 여자라는 장봉환에게는 보호 통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설정은 정말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혜선입니다. 우아하게 걸어야 할 중전이 성큼성큼 걸어다니고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건 기본. 왕 앞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해요. 이게 무슨 미션나 이게? 그렇게 때려서야 어디 죽겠습니까? 조용히 자라가라. 홍현은 당황하고 최상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어집니다. 중전으로서 첫날을 맞이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말이지 뭐. 이것만 저는 처음 철의망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무너졌어요. 신혜선 배우가 원래 이렇게 웃겼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신혜선에게 제대로 입덕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혜선이 그냥 표정을 웃기게 짓고 몸을 크게 써서 웃긴 게 아니더라고요. 몇 회를 보다 보면 우리는 화면 속 사람을 더 이상 신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장봉환이죠. 그리고 그 장봉환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함께 미쳐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상궁입니다. 중전이 뭘 하나 할 때마다 말려야 하니 이분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특히 대나무 숲에 들어가 쌓였던 물분을 터뜨리는 장면,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누구 미치는 걸 보고 싶어 환장하셨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리 되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궁궐을 뒤집어 놓던 장봉환. 그런데 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셰프 본능이죠. 재료 맞춰서 음식 파일을 새로 짤 거야.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건 그저 음식이 아니다. 대통령의 얼굴이다. 결국 공중 주방까지 접수합니다. 답답하긴 내가 직접 하고 만다. 현대에서 익힌 요리를 조선에서 만들어내고 궁궐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리죠. 저는 이 요리 장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가 아니라 장봉환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궁궐에 들어갔다고 해서 궁궐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궁궐을 자기 방식에 맞춰버리죠. 그리고 이 수락관에서 또 하나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우리 최상궁에게도 봄날이 찾아오거든요. 상대는 대림숙수 만복. 궁정과 철종의 로맨스가 간질간질한 부분이 있다면 이쪽은 좀 많이 구수하죠. 하지만 장봉환에게는 지금 남의 연애를 구경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궁궐에 적응할수록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중 가장 수상한 사람이 자기 남편입니다. 철종. 처음 철종을 보면 솔직히 조금 답답해요. 왕인데도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 왕처럼 보이죠. 낮이 밤저 경의 뜻대로 하시오. 내 뜻이 딱 그거요. 낮에는 이상하고 밤에는 수상한. 아,
이게 더럽게 수상하네. 저도 처음엔 그냥 김소용에게 휘둘리는 재미로 보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남자, 우리가 처음 본 그 철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유약한 왕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숨긴 채 세도 정치에 맞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 이번에도 한 수 가르쳐주지. 이 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서 철인왕후가 한 번 더 재밌어져요. 처음엔 신의 선 때문에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철종은 다음에 뭘 하나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철종의 얼굴이 달라지는 순간 드라마의 얼굴도 함께 달라집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극이 시작돼요. 김적은과 순화왕후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 말 한마디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등장만 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수렴 청정을 거두어 주시길 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권력 속에서 철종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김소영 역시 자신도 모른 사이 그 싸움에 들어갑니다. 궁 전체가 김소영을 죽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철인왕후가 참 영리하다는 걸 느껴요. 정치 싸움이 너무 심각해진다 싶으면 우리 중전마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파전처럼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개? 이것저것 다 넣은 비빔밥 같은 드라마인데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인공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홍현, 최상국, 대령숙수, 김자근과 순화왕후까지 누구 하나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김소영을 보면서 웃었던 이유엔 중전이 저래도 되나 라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궁궐을 뒤집고 다니던 김소영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철종이 자꾸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노타치를 외쳤던 두 사람. 우리 서로 노타치 합시다. 그런데 말이 노터치지. 갈수록 누구보다 열심히 서로를 신경 씁니다. TVN에서도 두 사람의 이른바 노타치 케미를 담은 스페셜 메이킹을 별도로 공개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로맨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철종 눈앞엔 김소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소영의 아내는 장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안 입장에서는 설레는데 설레면 안 됩니다. 와우. 아니라고 열심히 부정하는 장봉안.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봉안이 큰일 났다. 그리고 결국 정말 큰일이 납니다. 중전이 왜 저리 화가 난 것인가? 회임 증후군 그런 건가? 임신. 저는 처음 봤을 때 여기서 진짜 나 충격받았어요. 혼자도 살아남기 힘든 이 전쟁터 같은 인생에 애란이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 쌈바춤을 추면서 방대복을 벗어 젖히는 것만큼 대책 없잖아. 하지만 철인왕후를 이야기하면서 웃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방영 당시 상당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철인왕후는 중국 웹드라마 태자비승짓기의 리메이크 방영권을 구매해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방영 초반 원작 소설 작가의 다른 작품에 등장했던 한국 관련 부정적 표현이 알려졌고 그중 조선 왕조실록을 표현한 대사 역시 역사문화유산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결국 제작진은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 내레이션을 다시 보기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재미있었다는 것과 당시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건 따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시청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17.4포인트,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상당히 높은 기록으로 막을 내렸죠. 그 중심에 신내선의 코미디가 있었다는 평가도 뒤따랐어요. 마지막으로 아야, 네 편이 아닌 것들은 싹 다 정리하거라. 인생은 실전, 세상은 정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게 있지야. 피해 전쟁, 사륙의 파티. 영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단다, 아이야.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작품인데도 지금 다시 봐도 오신 포인트가 크게 촌스럽지 않은 이유. 배우들이 캐릭터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놨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이 들어버렸으니까요. 몇 년 뒤 다시 보아도 저는 또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줄거리를 다 알고 다시 봐도 이상하게 또 웃겨요.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주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인왕후는 유플러스 TV 모바일, 티빙,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게 하실 자기 수 있어요. 취득자의 레벨 안 보여줘? 응?